애기. 네. 애기. 조금 오늘 그 마이크가 준비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성명서를 먼저 낭독을 하고요. 오늘 그 기자회견은 저희가 화천대유 이 대장동 게이트가 단순히 그 정권의 비리 뭐 아니면은 정치인들의 비리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이 정권의 자금줄 역할을 하고 체제 전복을 위해서 자금줄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다시 그에 따라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수없이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고발했던 것은 바로 클린선거 시민행동과 국민혁명당이 함께 고발을 했던 바가 있고요. 그 고발을 했기 때문에 권순일 전 대법관이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바로 수사를 착수한다고 생쇼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나서 서울중앙지검이 현재까지 내놓은 수사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와 관련해서 저희 그 국민혁명당의 후보이자 그리고 또 지금은 원자력 행동연대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구본철 전 의원님의 말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면 돼. 대한민국의 분노를 넘어서 이제 행동으로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정권은 촛불 난동으로 권력을 훔치더니 이제 국민의 재산까지 훔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당에 정말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자로 그 역할을 하고 있던 검찰이 우리 분노의 대상인 부패한 자들을 숨기고 그 범죄를 옹호하는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그 의혹에 대하여 또다시 분노하고 있고, 우리는 이번 대선이 아니라 그 전에도 분노의 행동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악질적이고 부패한 대한민국 부동산 부패, 부정부패의 원흉인 그 자들을 고발하고, 고발했음에도 그 자들과 한패인 대한민국 검찰인지 아니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권력 위인자들에 대하여 우리는 제 역할로 돌아갈 것을 요구하며 반드시 정의는 실현되고 진실은 밝혀지고 우리의 분노는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돌아올 것임을 경고한다는 뜻을 오늘 전하면서 정말 좋은 사람들, 훌륭한 젊은 우리 행동가들의 이 행동이 결국은 대한민국 국민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선배들도 있는 힘을 다해서 지원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분노의 표출을 위하여 마지막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을 이 정권과 그리고 정권의 사수대인 검찰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연스럽게 좋았습니다. 그냥 하면 돼. 예. 쉬었어. 네, 안녕하십니까. 클린선거 시민행동 장병호 공동대표입니다. 여러분들, 한 6개월 전에 검찰을 향해서 있었던 검찰개혁이란 단어 지금은 들어볼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의 검찰은 문재인 정권에 가장 순응하는 그런 검찰로 바뀌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요새 검찰개혁이라는 단어를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화천대유 정말 우리 국민들은 피를 토하고 억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유동규 배임 혐의를 기소해서 제외했던 이런 검찰, 지금 이걸 검찰 공안 사부에서 지금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모든 중앙지검에
검사들이 정말 검사로서, 법률가로서,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수사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국민들의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문재인 정권의 입맛에 맞춰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적 부심에서 적시되었던 배임이 왜 기소에서는 사라지는 것입니까? 이재명까지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한 맞춤형 수사가 아닌가, 우리는 의심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남욱 변호사 또 김만배 씨 죄를 졌는데도 지금 뻣뻣이 목을 들고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욱 변호사는 미국에서 돌아올 때 어디 갔다, 미국에 관광하고 갔다 오는 그런 표정으로 갔다 왔습니다. 아주 즐겁고 안정적이고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다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과거 최사원, 최순실이 귀국했을 때와 너무나 다릅니다. 530억으로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했죠. 지금은 4천억, 1조라는 단위의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두 사람은 구속조차 되지 않고 지금 떳떳하게 오늘도 아마 출퇴근하면서 여기 들어왔을 겁니다. 자, 그런 꼴을 보면서 국민들은 분통이 터지고 있습니다. 억장이 무너져서 지금 잠을 못 자고 있습니다. 왜냐? 이 문재인 정권이 갑자기 주택담보부 대출을 갑자기 막아버렸습니다. 이제 전세 자금이 없어서 길바닥에 나앉게 된 서민들이 줄을 섰는데 이 화천대유 엄청난 금액으로 우리에게 충격을 줬는데도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만일 이재명이 집권한다면 어떤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방증해주고 증거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범법자들이 떳떳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조폭들이 검경 위에서 지휘하는 그런 세상이 오지 않을까, 양식이 있는 애국 시민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앙지검 수사 정말 똑바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유동규 배임 행위 분명합니다. 왜 그것을 기소장에서 뺍니까? 또 남욱 변호사, 또 김만배 씨 아직도 떳떳하게 출퇴근하면서 조사하는 것, 정말 우리가 역사상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역사적으로 변화가 있을 때, 정권이 바뀔 때 거기에 협조했던 검사들은 정권이 바뀌면은 좋은 자리로 영전이 되고, 또 정권에 순응하는 검사들은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조인성이가 주연했던 영화 더킹을 보면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혹시 검사님들 그런 영전의 기회를 지금 바라고 계신 거 아닙니까? 법률가로서 또 이 시대의 양심으로서 떳떳하게 또 양심의 중심으로 수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국민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클린선거 시민행동 상임대표 유승수 변호사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저희 홍용락 교수님, 그리고 지금 이미 발언하셨던 구본철 대표님, 그리고 또 강병호 교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 이재명 방탄검사단인가? 서울중앙지검은 성역 없이 수사하라. 정치검찰의 어이없는 수사로 특검 필요성만 커진다. 지난 9월 말 경기경제신문을 통해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가 알려지자 많은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여야 좌우 가리지 않고 굳어진 부패 카르텔이
만천하에 밝혀져야 하며 공정한 선거와 국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특검과 국정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 중 58.1%는 화천대유 게이트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책임이라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10월 말로 접어들어 검찰, 특히 수사를 전담한 서울중앙지검의 행태로 인해 국민들 걱정하던 바는 현실로 확실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달 30일 유동규 자택 압수수색에서 검사가 유동규와 2시간 면담하고서야 비로소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거나, 경찰이 요청한 또 다른 유동규 핸드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거부했다거나, 가장 중요한 성남시청 압수수색이 지연된 사실을 볼 때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의지는 처음부터 맹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0월 14일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기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문 판사는 김만배에게 이재명 후보 캠프와 공조하여 조직적 증거인멸할 수 있고 귀국한 남욱 변호사와도 입을 맞출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결론적으로 중앙지검은 수사를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이재명의 방탄 또는 수비를 하자는 것인지 국민들은 어느 쪽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화천대유 게이트의 또 다른 핵심은 남욱 변호사다. 천화동인 4호의 소유주로 배당금만 1,000억 원을 챙긴 그는 강남에 빌딩을 사놓고 MBC 기자 출신이며 민노총 간부였던 정신혜와 일찌감치 미국으로 피신했다 자진해서 18일 귀국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체포 압송될 때까지만 해도 구속영장 청구는 당연한 수순으로 여겨졌지만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수사팀은 체포 시한에 맞춰 그를 얌전히 풀어줬다. 편안히 출퇴근 조사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는 따라붙는 기자들에게 커피나 한잔하자며 여유까지 부리고 있다. 법조인인 남 변호사는 이미 이 수사팀, 중앙지검 수사팀, 김태훈 수사팀의 수사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남욱이 입국한 것도 수사팀과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수사팀은 21일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결국 배임을 제외했다. 수사팀은 공범관계 및 구체적 행위 분담을 명확히 한호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여론이 잠잠해지면 배임을 기소 혐의에서 빼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바로 이는 김호수 검찰의 의지가 명백하다. 유동규를 상대로 20일 가까이 배임을 빼고 뇌물 혐의만 조사만 했다는 것은 그와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배임을 제외하는 경우엔 이 자금들이 모두 어디로 흘러갔는지를 조사할 수 없다라는 논리적 귀결에 이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도로 중앙지검 김태훈 수사팀이 바로 배임 혐의를 제외한 것이다. 바로 이재명까지 불꽃이 튀지 않고 유동규 선까지 수사와 기소를 마무리하겠다는 검찰의 의지 또는 검찰의 범죄 의사가 명확히 나타나는 부분이다. 애당초 수사를 맡은 이 중앙지검 수사팀은 문제가 있었다. 중앙지검장은 바로 잘 알려진 것처럼 박범계 장관의 고교 후배이며 차장 부부장 등이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의 측근이라 알려져 있다. 수사팀을 이끄는 김태훈 차장 검사는 또 민족해방 계열 NL 계열 운동권 출신으로 1991년 5월 전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소속으로 민주자유당 해체와 공안 통치 반대 등을 외치며 점거에 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바 있다. 집시법 위반 혐의를 받은 그는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차장 검사는 1994년 서울대 부총학생회장 지냈으며 이후
21세기 진보 학생연합에서 활동한 전력도 있다. 이재명 캠프에 몸담고 있는 박주민, 이탄희, 민주당 의원 등도 서울법대 재학 시절 같은 단체에서 활동한 바 있다. 경제범죄 형사부를 지휘하는 유경필 부장검사는 바로 기업 경제 분야 수사에 정통하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장검사는 문 대통령의 절친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사위이자 이정수 중앙지검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감싸고 드는 이들 검사들의 행태를 보면 강남 좌파의 선택적 분노와 내로남불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문재인 정권의 예고 없는 주택담보대출 중단 조치로 수많은 집 없는 서민들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야를 넘어 정계, 재계, 지자체, 언론인, 법조인들이 한통속이 된 특권 카르텔, 이권의 복마전, 대장동 화천대유 게이트의 소식과 정치 검찰의 부끄러운 행태가 매일 전해지며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임계점을 넘었다. 방탄 검찰단으로는 국민적 의호와 분노를 잠재울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해결책은 단 하나, 상설특검법에 의한 엄정한 특검의 즉각적인 시작이다. 2021년 10월 27일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연대단체 일동. 네, 오늘 성명서는 많이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시는 것처럼 바로 이 김태훈 수사팀이 이재명의 방탄 검사단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해악질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라고 옷 그럴듯하게 차려입고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중앙지검에 들락날락 한다고 해서 검사라고 해서 범죄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들 범죄자들끼리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다. 그리고 또 범죄자들은 아무것도 밝히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정답은 단 하나입니다. 정답은 단 하나. 바로 지금의 야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배지를 모두 벗어 던지는 한이 있더라도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켜서 이 진실을 국민들에게 내놓아야 할 시간입니다. 맞습니다. 그것만이 바로 이 정권의 자금줄, 체제 전복의 자금줄, 바로 그 진상규명을 위한 자금줄, 바로 그것이 바로 화천대유 게이트 특검의 진상을 밝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자, 우리 클린 선거 시민행동은, 그리고 또 연대단체들은 모두 할 일을 하겠습니다. 유동규에 대해서, 배임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이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유동규를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동규에 대한 고발장을 끊임없이 바로 배임 혐의에만 특정해서 바로 고발장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마땅히 수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수사 결과를 어떻게 하든 바로 진실은 오로지 특검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이 범죄자 집단 서울중앙지검이 지금 국민들 앞에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들 모두 끝까지 특검 관철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네네. 만약에 여당과 야당이 한편이면요, 만약에 특검 검사를 뽑는데 자기들이 한편이어서 자기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특검 검사를 뽑으면 어떡합니까? 고본철 대표님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특검이 설정이 되면, 정해지면 그 특검은 독립적인 행동을 합니다. 지난번에 드루킹 그 특검처럼 그 특검 자체에 특유한 또 그 목적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특검으로 임명된 사람은 사실상 독립적으로 거의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그 특검의 모든 그 시선이 집중이 되고 본인도 그 특검을 통해서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특검이 형성되고 나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국민의 그 시선을 의식한 활동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숨겨진 것 중에 뭐 10분의 1이라도 더 새롭게 드러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 특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과거에 그 박영수 특검 때처럼 네. 이번에도 특검 검사가 만약에 선임이 되면 네. 그 많은 국민들의 이제 그런 관심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이 임명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저쪽에게 유리한 특검만이 선정될 수는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갖고 우리 같은 나이 먹은 사람이 무식한 사람이라도 네. 2천억 빚 빼고 미시고 주고 갈고 그게 세금도 안 내고 서로 반은 추경하고서도 하던가 뭐 하던가 해야지 그게 배임이 아니야? 네. 이제 그놈 다안 돼. 그런 놈이 네. 대통령을 네. 놈 돼. 네. 네, 특검 법안은 이제 그 법안의 목적이 있고요. 그 목적 범위 내에서 검사 임명이 될 거기 때문에 해당 수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특검이 되는 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이제 야당이 뭐하러 있습니까? 야당이 바로 이 자신들의 정치 생명을 사활을 걸고 특검을 감철시키지 않으면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정권도 찾아올 수 없다. 그리고 또 정권 교체도 요원해진다라는 것을 분명히 직시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여해주신 유튜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대통령이라는 네,